정말 G7에서 그러한 선포와 결정을 했다면 한국은 더더욱 일본을 옥죄어서 숨통을 끊어놓아야 합니다. 일본은 지금 발반해야 순한량이 됩니다. 우리도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일본 대응팀을 만들어야겠다. 절대 대한민국에 함부로 못하게 하자. 제2의 3.1운동이다. 여보세요. 일본이 최근 한국의 선을 넘는 도발을 계속했다가 세계 최강 7개국 G7이 일본과 모든 교역을 끊어버리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며칠 전 일본 자민당이 한국 대응 전담 조직을 만들어 대대양국 정책 검토팀 1차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마다 켄지 워킹팀 사무국장은 한국에 고통과 아픔을 주는 대응책을 검토해야만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일본은 한국에 어느 때보다 강력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제부터는 한국의 단순히 항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만들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한국산 제품이 일본에 들어올 때 관세를 인상시키고 한국인들의 일본 내 송금과 비자 발급을 정지시켜버릴 것이라는 파격적인 발언을 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일본은 한국의 국가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충격적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2년 전에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인 토토로의 질즉 불화수소 등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출 규제를 했다면 이번에는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입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만의 티센스에 일본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면 총 8조 3천억 원의 건설 비용 중절반인 4조 1,500억 원을 지원해주겠다. 나는 파격적인 발표를 해 TSMC와 밀월 관계를 형성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미국의 마이크론에도 수조 원대의 반도체 공장 건설 지원금을 대줄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이크론은 세계 3위 D램 반도체 생산업체인데요. 일본에 집계될 대규모 마이크론 공장으로부터 모든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받아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본 수출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의도입니다. 24일 니혼게이제이 신문 니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달 국회에 제출할 2011회계 연도 2021년 4월에서 2022년 3월 보정 추경 예산안에 첨단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기금 재원으로 약 6천억 엔 약 6조 2천억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중 4천억 엔을 구마모토온 본연의 반도체 공장을 집계로 한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대만 업체인 TSMC 지원에 쓸 예정입니다. 약 2천억 엔의 지원 대상으로는 반도체 메모리 대기업인 미국 마이크론과 지옥시아 홀딩스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인 ELP다 메모리를 인수해 히로시마에서 D램 공장을 운영하는 마이크론은 시설 확장 투자 계획을 놓고 일본을 포함한 각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투자에 일부 지원을 미끼로 마이크론의 증설 투자를 자국으로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기시다 후미오 완전무능 총리가 지난 19일 인터뷰에서 최근 TSMC가 화제가 되고 있지만 미국 반도체 메이커 유치 등 앞으로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며 기시다 정권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일본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충격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충격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G7 회의에서 일본 외무상은 한국과 회담을 하지 않겠다며 이제는 대놓고 한국과 교류를 끊어버리겠다는 도발까지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한국 때문에 말이죠. 미국과 중국,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 핵심 국가들이 동시에 일본에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인데요. 최근 프랑스가 다시는 일본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해 일본이 대충격에 빠졌습니다.
프랑스 유력지르 피가로의 도쿄 특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레지스 아르노 기자는 10일 일본 경제 주간지 도요 기자 이동양 경제 세계 12개국 중 영어 능력 78인 일본에서 확산되는 외국인 혐오라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아르노는 일본의 외국인 혐오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가 전체의 고립주의 성향이 급격히 강해지고 있다며 외국인에게 일본은 이전보다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는 상황을 한층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일본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감히 실행하려 들지 못할 수준의 무례하고 독단적인 방법으로 외국인 입국을 봉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 정치인들은 자기 미래를 일본에서 찾으려 했던 외국인 학생 노동자 투자자들의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코로나19 미크론 변이 유입 우려가 있는 아프리카 10개국에서 일본인이 들어오는 것은 인정하면서 일본 거주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다는 것은 정말로 충격적이었다. 자국민과 외국인 더 주자를 구분하는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한 유럽계 항공사 간부는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일본에 자기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은 극도로 불쾌한 이야기라며 분노를 드러냈다며 아르노는 일본인들은 발상이 전환에도 소극적이어서 잡은 소득에 대한 중과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다면서 이 때문에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도쿄를 떠나 싱가포르나 한국으로 거점을 옮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의 너무나 후진국스러운 정책 변화와 최악의 외국인 대우 때문에 일본에 있는 프랑스 미대국 기업들이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이제는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대규모 이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인데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대만 독립전쟁 확실히 말해둔다. 중국에는 타협의 여지치로 과격한 반반중국 마인드에 사로잡힌 XXX에 일본 언론들이 갈수록 더 발권. 이 게시물은 일본 오사카 주재 중국 외교관의 트윗인데요. 일본을 향한 중국의 도발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최근 중국은 이제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를 시작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해 일본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당시 중국은 일본의 히토류 수출 금지라는 경제 보복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더 강력한 수출 금지를 할 수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히토류는 스마트폰과 모든 가정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전자제품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이 금속입니다. 그런데 전세계의 히토류 점유율 9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되면야말로 일본의 산업 전체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히토류이다 보니 한국으로부터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으려는 수입 규제를 준비하던 일본의 계획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도의 외교 전략으로 두 국가 모두를 잡는 데 성공한 한국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미국의 뒷공무니만 쫓고 있는 일본의 국익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미국의 시키는 대로만 하는 일본의 단순한 외교 전략 때문에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미국도 일본에 충격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민감한 일제강점기에 끊임없이 험난하다고 평가하며 2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한국과 일본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했다며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이번 미국의 비난이 더욱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보시면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최종건 한국 외교부 2차관 그리고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 한미의 3자 회담 자리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맨전 앞에서 대놓고 미국이 일본을 질타한 것인데 G7과 코드에 한국을 편입시켜야 한다는 미국을 막아서고 있는 일본에 대놓고 경고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입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35명이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는데 일각에서는 일본이 로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 중국까지 한국의 종전 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자 북한에 매장된 엄청난 규모의 천연자원과 인프라 건설 등 경제 협력을 통해 초대박이 나란국의 배가 아파하는지 일본이 한국의 종전 선언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온갖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종전 선언 반대 서한을 보낸 것도 일본이 로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에 화가 끝까지 난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과 한국의 고위 관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대놓고 일본을 강하게 질타하며 엄청난 수치심을 안겨주었느냐. 이제는 일본의 전직 관료들까지도 제발 한국에 덤비지 말라며 일본 정부의 혐한 정치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산업성 고위 간부 출신의 평론가인 국가시계 하치 66은 시사주간지 주간 아사히에 대만 기업에 휘둘리는 슬픈 일본이라는 칼럼을 공개했는데요. 그는 칼럼에서 대만 TSMC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굴욕적 특혜를 언급하며 1988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일본이 이제는 10%에도 못 미치는 지경이 됐다고, 글로벌 톱10 일본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이어 기술적으로 한국 기업을 상대로 최첨단 경쟁에 뛰어드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라며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하는 바람에 이제 일본은 한국에 아무런 부탁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유일한 일본의 선택은 대만의 시스템스의 굴욕적인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이고 모든 돈을 대만에 빼앗기게 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